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조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경고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영양제를 챙기고 산책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반드시 큰 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아침의 행동들입니다. 이 사실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폭풍이 아닙니다. 천장 모서리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하루에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한 달도 괜찮아 보입니다. 1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습관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사업가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자기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운동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건강의 모범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상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점점 지칩니다. 그때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몸은 아직 버티고 있었지만 마음과 심경은 이미 오랫동안 무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큰 잘못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아주 작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실수는 경계합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는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나중에 노화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듣는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유행하는 건강법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며 발견한 공통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선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6가지 모두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몇 가지 생각을 다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는 작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가 쌓이면 남은 인생의 방향까지 바꿉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의지력의 경쟁이 아닙니다. 건강은 몸과 협력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몸과 싸우지 않습니다. 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세월이 흐를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참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아픈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다. 자기 몸 챙기는데 너무 신경 쓰면 이기적인 사람이다. 저 역시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자녀가 배부르면 내가 굶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편안하면 내 몸이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정신 덕분에 많은 가정이 지켜졌고 많은 자녀들이 성장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희생이 노년에도 계속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수십 년 전의 기준으로 자신의 몸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침을 굶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도 회복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몸은 다릅니다.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섬세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래된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새 악기는 조금 거칠게 다뤄도 버팁니다. 그러나 수십 년 세월을 품은 악기는 다릅니다.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소리가 변합니다. 조금만 습도가 달라져도 울림이 달라집니다. 노년의 몸도 그렇습니다.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신을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몰아붙입니다. 몸은 쉬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버티라고 명령합니다. 몸은 천천히 하라고 말하는데 습관은 서두르라고 재촉합니다. 이 충돌이 반복되면 결국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함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스로를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고 생산적이어야 했고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젊음의 연장이 아닙니다. 노년은 또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젊을 때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지속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속도보다 균형이 중요해집니다. 성과보다 회복이 중요해집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6가지 행동도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몸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을 덜 지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해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의외의 곳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병원 예약, 생활비 걱정, 자녀 걱정, 몸 상태 걱정,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신기한 것은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하루의 끝까지 달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데 생각은 이미 불안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노년을 가장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습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은 힘이 필요합니다. 같은 자동차라도 시동을 걸자마자 급가속을 하면 엔진에 부담이 갑니다. 아침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신경계는 이미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이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하는 감정의 방향으로 조금씩 변합니다. 늘 불안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세상을 불안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늘 걱정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평온한 순간에도 걱정거리를 찾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은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시작되는구나. 그 짧은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은 오늘 하루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선물로 보았습니다. 같은 아침인데도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대신 존재를 느껴보십시오. 이불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살아있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의 첫 생각을 걱정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너무 소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만큼은 불안보다 감사가 먼저 와도 괜찮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다음 행동까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뜬 직후 두 번째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보다 먼저 화면 속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창문을 여는 것도 아닙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은 자동으로 침대 옆 탁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밤새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뉴스를 봅니다. 주식 시세를 봅니다. 단체 대화방을 확인합니다. 누가 무엇을 올렸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몸은 침대 위에 있는데 정신은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원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는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을 타인의 세계에 넘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 만났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아침부터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수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소식, 경제 불안, 범죄 기사, 갈등 기사, 정치적 논쟁, 그 모든 내용을 하루 시작 전에 먼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들여오는 것이 그것뿐입니까? 그 질문을 들은 후 그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은 신중하게 고릅니다. 상한 음식은 버립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들어오는 정보에는 훨씬 덜 신중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의 정신은 아직 부드러운 흙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불안을 심으면 불안이 자랍니다. 분노를 심으면 분노가 자랍니다. 조급함을 심으면 조급함이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첫 30분만큼은 휴대폰보다 자신을 먼저 만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잠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뉴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침은 하루에 단 한 번뿐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남의 이야기로 채우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몸은 어떤지, 마음은 어떤지, 오늘 무엇이 필요한지 그 질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 번째 행동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강하게 항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한참 동안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커피를 먼저 마십니다. 어떤 분은 아침 식사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갈증이 생기면 마시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갈증은 생각보다 늦게 오는 신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몸이 이미 부족한 상태가 된 뒤에야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 시골 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도 먼저 적셔야 씨앗이 잘 자랍니다. 그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몸은 쉬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폐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세포들은 끊임없이 활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분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몸은 마른 흙과 비슷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불필요한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무겁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이 반드시 큰 질병인 것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부족함이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물 한 잔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담고 있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태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바로 채웁니다. 화분에 흙이 마르면 물을 줍니다. 반려동물이 목말라 하면 물그릇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이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점점 회복력을 잃어갑니다. 회복력은 특별한 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돌봄이 반복될 때 만들어집니다. 아침 물 한 잔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돌보는 방법은 알지만 마음을 돌보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래서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고요함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을 살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고요함을 잃는 순간 자기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아침은 지금과 조금 달랐습니다. 새벽이면 동네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기도 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소리가 시작됩니다. 텔레비전 소리, 휴대폰 소리, 영상 소리, 뉴스 소리, 누군가의 목소리,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정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용하면 불안해합니다. 무언가 틀어놓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결국 가장 늦게 배우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요함의 가치입니다. 저는 오래전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처음으로 진짜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집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식탁도 그대로였습니다. 의자도 그대로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도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 전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했던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라디오를 켜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침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침묵은 생각보다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는 공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잊게 됩니다. 부모로 살았습니다. 배우자로 살았습니다.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채 세월이 지나갑니다. 아침의 10분은 바로 그 잃어버린 만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창밖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슨 도움이 되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못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잦아들면 바닥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흔들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항상 정보와 소음 속에 있으면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감사한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함이 있어야 비로소 보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몸의 피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피로를 안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생각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 진짜 회복은 몸만 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도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노년기에 가장 값진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능력,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또 다른 중요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시작할 때 자신의 몸보다 세상을 먼저 깨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5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침을 서두르는 사람, 다른 하나는 아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일어납니다. 둘 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 연락해야 할 사람, 해결해야 할 문제,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목록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긴장 상태가 됩니다. 반면 아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몸의 속도를 확인합니다. 햇빛을 봅니다. 창문을 엽니다. 공기의 온도를 느낍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저는 오래전 시골에서 사는 노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2분 모두 90세를 넘긴 분들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건강 상태보다도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에 이상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비결을 묻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하늘부터 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며칠을 지내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몸이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필요한 지혜는 세상을 바꾸는 힘보다 받아들이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아침 햇살이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햇살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어제의 걱정이 남아있더라도,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오늘이라는 날이 다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늙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놀라움을 잃어버려서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탄합니다. 구름 모양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바람에도 웃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당연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침도 당연하고, 햇빛도 당연하고, 숨 쉬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역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단 몇 분이라도 하늘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결국 또 하나의 중요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놓치기 시작하는 것, 어쩌면 건강보다 더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것, 바로 삶을 계속 살아가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식탁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병이 발견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의외로 평범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식탁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식사는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합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식탁에 혼자 앉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 혼자인데 뭘 그렇게 차려 먹나? 대충 먹어도 되지. 한 끼쯤 건너뛰어도 괜찮겠지. 바로 그 순간부터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식사를 거르는 것이 단순히 영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손주가 집에 오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자녀가 방문하면 부족할까 걱정합니다. 손님이 오면 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만 인색해집니다. 마치 자신은 그만한 대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돌보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자신도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 제자를 한 명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은퇴한 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매우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몸도 예전보다 약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대충 해결했습니다. 저녁도 간단히 때웠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먹는데 귀찮습니다. 그 말이 참 가슴에 남았습니다. 귀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외로웠던 것입니다. 혼자 차리는 식탁이 쓸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기 위해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아침 식탁에 앉는 행위는 몸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돌보겠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생각보다 강한 선언입니다. 몸은 그 선언을 기억합니다. 마음도 그 선언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한 식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비싼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상차림도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과일 몇 조각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가격이 아닙니다. 식탁에 앉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는 태도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하루가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모이면 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이 됩니다.